빛나는 틱트롯 오늘은 가수 하지만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하지만 씨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먼저 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예, 2002년도에 굳세어라 내 청춘이라는 제목으로 활동을 했던 지금은 올드한 가수이지만 마음은 젊은 가수 하지만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하지만이 본명은 아니실 것 같아요. 예, 본명은 안신권입니다. 안씨하고 권씨 사이에서 태어나서 안신권이래요. 이름을 정말입니다. 이게 그 목사님이 네. 태어나자마자 네.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절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네, 네. 안씨와 어머니가 권씨니까 두 분 사이에 믿음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안신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네. 농담이 아니셨구나.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개명이 아니라 개명은 아니죠. 활동명. 네, 활동명이라 그러죠. 네, 이제 네. 활동명인데 사연이 웃기게 된 게 제가 이제 그 굳세어라 내 청춘 앨범을 내고 거기에 사장님이 저기 부안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야 하지만이 너무 강해. 제 인상도 얼굴이 강하고 다 강하면 어떻게 이름을 바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 회사의 동료들이 다 개그맨이었어요. 이제 지금 뭐 가요 저 최고의 MC인 유재석, 송은이, 김한선, 조혜련, 홍록기, 정준하 씨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은 소속사 패밀리였어요. 네, 네.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회식을 갔다가 야 하주만이가 이름 저기 뭐냐 안신권이가 이름 강하니까 바꿔봐 얘기를 하는 찰나에 그냥 모니터에 하지만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재석 씨가 캐치를 해서 하지만이 어때요? 하고 하는 순간 빵 터진 거예요. 그 모임 자리에서. 그래서 그냥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아무런 뜻이 없이 그냥 하지만이라는 이름으로. 뭐 어쨌든 유재석 씨가 지어주신 이름이네요. 그쵸, 유재석과 그 패밀리들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유재석과 그 패밀리들이 다 지어준 이름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제 뮤직비디오를 다 선뜻 다 무보수로 출연해 주셨는데 아마 비공식 아마 제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뮤직비디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출연료를 계산해 보면 출연료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네, 그때 당시 그분들이니까. 네, 유재석 씨 혼자만 나와도 뭐 출연료가 장난이 그렇죠. 뭐 이휘재 씨, 송은이 씨, 뭐 김한석 씨, 조혜련 씨, 홍록기 씨, 뭐 조금씩만 준다 해도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랬죠. 네. 그 노래가 이제 굳세어라 내 청춘인 네. 건가요? 네. 일단 어떤 노래인지 좀 궁금해서 자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침을 좀 반복을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또다시 가슴을 열어라 나를 일으켜 세울 거다. 예, 이 정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유명한 분들하고 같은 소속사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모 패밀리라고 예. 네. 예. 앞에 G자가 들어가는 네. 그러면 활동을 그럼 노래를 그 소속사에서 앨범을 내시고 같이 계속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02년 3월에 음반을 내서 4월에 벌써 그때 당시에 이제 음악 차트 순위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 벌써 진입을 해서 단기간에 벌써 그 40위권 안에 진입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유명했던 그 쇼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네. 저희가 말하는 쇼 프로그램에 다 녹화를 다 하고 네. 만반의 준비를 해서 6월 달이면 그래도 탑 10 안에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네. 저희 회사의 생각이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근데 복병이 나타났죠. 뭐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정확히 6월 8일에 대한민국의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보면 운칠기삼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제 그때 천군만마를 얻은 거였고 그 친구들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제가 33살이었으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월드컵이라는 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도 월드컵을 안 봅니다. 네. 축구는 좋아하는데 월드컵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그 당시에 쇼 프로그램에서 거의 25%, 26% 나왔던 그런 그 오락 프로그램을 다 녹화를 떴었어요. 5월 달에. 네. 6월에 이제 방영인 거죠. 근데 월드컵 시작하고 제가 알기로는 애국가가 8% 나왔대요. 시청률이. 제가 녹화 뜬 그 5월 달에 녹화 뜬 그 프로그램이 거의 20% 중반대의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이경규 선생님이 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뭐 아무튼 당대 최고의 하는 MC들이 방송 프로그램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얘기해도 되나요, 팀장님? 네네. 전파 견문록이라는 거 엄청난 거였죠. 네. 그게 3% 나왔습니다. 6월달 월드컵 시작하고 제가 녹화 뜬 게. 근데 월드컵 때 애국가 시청률이 8% 나온 거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TV에 나왔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4월달까지는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4월달까지 이제 매주 이제 그 방송 그때는 3, 400개 없었죠. MBC, M본부, K본부, S본부에서 방송을 비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그런 기분이구나. 이게 소위 말하는 그런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잠깐 나왔다 묻힌 가수가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 다시 이제 그 두 번째 노래로 가을쯤에 그 사장님이 항상 그 재밌는 분이었어요. 주만 씨 걱정하지 마. 월드컵 뭔 16강이야. 아유 16강은 그냥 떨어지니까 그때 다시 시작하면 돼. 했는데 4강렬까지 올라가서 그 해에 제가 알기로는 나온 앨범 새로 나온 기존의 가수들 외에는 아마 성공한 가수가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비주얼이 잘생긴 B씨가 있네요. 네. 네. 참 사람이 잘생겨야 돼요. 좀 뭐 정말 뭐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힘을 입어서 지금 이제 시청 앞 광장에서 노래도 한번 했었고 야구장에 가서도 노래는 했는데 그냥 하지만이라는 가수로서는 이제 서서히 이제 묻혀갔죠. 네. 그래서 좀 공백기를 가지셨던 건가요? 그 이후에? 공백기를 갖는 것보다 우울증을 가졌죠. 네. 우울증을 갖고 심각하게 어쩌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음악을 시작을 해서 그 꿈을 이루고자 꾸준히 살아왔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경상도 분입니다. 야야 니는 뜨기는 떴는데 누렇게 떴다 하실 정도로 그렇게 누렇게 떠버려서 아마 그 이후로 그 회사가 이제 모 회사하고 합병을 하면서 자유롭게 제가 독립을 하면서 혼자
많이 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소위 지금은 이제 없지만 나이트 클럽이라는 곳도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전국에 있는 축제에 이제 불려가서 노래하면서 음악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무난히 많이 노력도 하고, 그러다가 그것마저 이제 못하게 될 때는 이제 뭐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했죠. 식당 종업원부터 뭐 누구나 당하는 거를, 이제는 그런 그 슬픈 거를 얘기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슬픈 거는 저희 쪽에 이쪽 연예 바닥에 종사하는 친구들은 유명해지는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정말로 다 어렵게 삽니다. 다 어렵게 사는데, 단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힘들게 살아온 거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힘든 게 아닌 이유는 목표는 하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다. 꼭 한다. 그게 제 그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누구나 힘든 얘기니까. 즐겁게 살아야죠.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다양하게 뭐 MC, 뭐 드라마 촬영, 영화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 것들은 그래도 가수가 꿈이신 건가요? 건방진 얘기지는 모르지만 제가 연기의 꿈을 꿨던 이유는 1990년도에 아시아 레코드사,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런 매니지먼트가 없을 때에, 네. 그때 뭐 서라볼 레코드사, 아시아 레코드사, 지구 레코드사, 그때 당시에 아마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거기에 아시아 레코드사의 가수로 있다가, 그게 첫 야생화라는 그룹에서 그게 첫 앨범이었어요. 네. 그리고 군대를 가고, 군대에서도 또 군대를 갔다 와서는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이랬는데, 군대에서도 3년 내내 노래를 하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제대를 하고 만난 친구들이 지금 이제 손꼽히는 배우들 중에 이제 김수로라는 친구가 있고, 강성진이라는 친구가 있고, 유승수라는 친구가 있고, 박수홍, 그다음에 최성국이라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유승수라는 그 한 살 밑에 동생이지만, 승수가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형은 끼가 많으니까 연기 한번 해봐. 이제 노래로서는 늦었잖아. 저희 때만 해도 군대 갔다 오면 노래를 못 했거든요. 받아주는 방송국도 없었고. 그래서 연기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극도 하고 뭐 이리저리 하다가 첫 작품이 조폭마누라였습니다. 어떤 역할이었어요? 예, 조폭마누라의 역할은 아주 대단한 역할이었는데, 신은경 씨한테 지나가다가 신은경 씨가 차 뒷자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네 양아치인데 SUV 차에서 신은경 씨한테 욕을 아주 그냥 심하게 합니다. 그러면 신은경 씨가 와서 제 차를 들이받고, 저는 내려서 신은경 씨가 조폭의 줄 모르고 덤볐다가 이제 맞고 싸움을 하는데, 신은경 씨가 벽돌로 던져서 박상면 씨가 맞아서 두 분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 계기로 인해서 그런 역할로 시작을 해서 정승필 실종 사건, 자카르타, 구세주투 뭐 이런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드라마, SBS 드라마, S본부 드라마 첫사랑이라고 신성호 씨 주연하는 거. 그러던 찰나에 이제 그 구스열한 애청촌 소속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오래전부터 이제 알던 분이라 이제 왜냐하면 연기하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 그분이 이제 그 뱅크라는 그 가수 선배님의 그 매니저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매니저였는데 사장이 됐으니까 네. 당신 노래 잘하니까 나한테 와서 노래 앨범 하나 냅시다. 네. 네. 그래서 그냥 갔어요. 네. 가서 그냥 계약서 내밀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먹고 살기가 그때는 연극만 해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뜨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누구나들 이쪽에 오면은 좋아는 하고 다 사랑한다지만 뜨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으면 누구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동안에 연기 쌓았던 연기를 그만두고 가수로 다시 전향하게 됐던 거죠. 걱정도 팔자라는 곡이 그때 나온 건가요? 네. 걱정도 팔자는 이제 제가 공백 기간을 갖고 한 2008년도쯤에 그 알고 계시던 그 지인인데 그 매니지먼트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걱정도 팔자라는 앨범을 한번 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앨범을 냈는데 네. 걱정이 팔자가 됐죠. 그냥 그 또한 이게 홍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묻힌 노래입니다. 한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가수에 대한. 누구에게는 실패의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패의 경험이 한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되겠지만 저한테는 한이라는 단어보다는 이게 제 그냥 팔자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제 프로필에 이렇게 그 푸사에 보면은 얘기하겠지만 저는 다음 생에에도 광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물론 가족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의 생활도 광대이지만 다음 생에도 광대로 태어나고 싶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생에는 좀 유명한 광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처음에 계셨던 소속사 또 분들이 너무나 유명해지시고 하니까 네. 그게 정말 눈앞에서 놓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사실 월드컵이라는 그 개념을 뭐 여성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은 월드컵 이름은 잘 모르실 때였어요. 그냥 축구 경기 이름 중에 하나인가? 라고 생각하실 정도였는데 그게 그렇게 대한민국을 막 흔들어 놓을 때는 몰랐죠. 요즘에는 그러면 주로 네, 행사 요즘에는 마지막 싱글 앨범을 낸 게 이제 너 하나뿐이다라는 마지막 싱글 앨범을 내고 지금은 활동 중인데 행사 위주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뭐 어느 무대건 간에 불러주시는 데는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게 큰 무대건 작은 무대건 조그만한 무대건 그걸 떠나서 불러주시는 거에 대한 것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네. 일단 걱정도 팔자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걱정도 팔자는 이게 이제 제가 좀 빨리 가나 봐요.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지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지만아, 구세아나 내 청춘 다시 리바이벌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야, 코로나 지나가고 나서 네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 세상이 나를 힘겹게 이끌어도 나는 꿋꿋이 견뎌내고 말 거야. 가진 게 하나 없어 서러울 때에도 세상에 크게 외쳐라. 다 함께 굳세어라. 내 청춘이라는 게. 근데 걱정도 팔자도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살 사람은 살았죠. 죽을 사람은 죽고 잘 될 사람은 잘 됐는데 걱정한다고 될 게 아니다.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냥 걱정도 팔자. 걱정도 팔자. 그런다고 뭐가 좀
달라질까봐 걱정도 팔자 흐르는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는 내용이에요. 네네. 네. 이 노래를 무대를 뭐 힙합 전사 스타일로 아. 꾸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카피인데 그 제가 이제 그 걱정도 팔자라는 앨범을 내놓고 컨셉을 과연 어떻게 잡을까 그러다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에 그 흑인演歌 가수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근데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렇게 보는데 힙합 모자를 쓰고 그 요즘 그 유명한 그 미국의 힙합 그 가수처럼 여기에 막 그 주렁주렁 이런 목걸이를 달고 딱 무대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가요 무대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발음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흑인 가수가 갑자기 힙합 모자를 딱 쓰고 삼진네 코노이데 오모이데와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 기존 틀을 한번 깨보자. 왜 그 트로트 가수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반짝이 옷이잖아요. 그 스판글 달린 거 입고 왜 힙합 옷은 입으면 노래를 못해?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 힙합이라는 그러니까 트로트라는 노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노래예요. 근데 한복이라는 것이 참 편안하잖아요. 입으면 그 한복이 편안한 이유는 크잖아요. 편안하게 하면 돼. 근데 힙합 옷이 되게 커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그냥 편안해져요. 그냥 아무데나 막 앉게 되고. 그러면 외국 옷의 편안함과 우리나라의 편안한 노래의 만남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이제 힙합 옷을 입고 트로트를 부르게 됐죠. 그때만 해도 좀 센세이션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또한 이제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누렇게 떴습니다. 네. 뜨는 건 뭐 정말 운도 운이고 여러 가지가 좀 맞아야지 되는 거고 어떤 게 뜰지 안 뜰지 정말 미리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1만 가지 법칙, 미쳐라. 1만 시간의 법칙, 미쳐봐라.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면 더 잘 될 것이다. 다 맞는 말인데요. 제가 중반의 나이를 넘어서면서 느낀 거는 그거 다 해야 돼요. 미치고 1만 시간을 미치고 그리고 즐기고 다 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의 법칙은 뭐냐면 될 때까지 하는 법칙이에요. 그 꿈이 유명해지거나 안 유명해지거나 그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노래가 아니든 각자의 지금에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 그 대신 미치도록 하시고 1만 시간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1만 시간도 안 돼요. 2만 시간, 3만 시간 하시고 즐기시고 다 하시되 단 한 가지 그게 자기가 사랑하는 일이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씨도 정말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될 때까지 할 겁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23년도에 뭐 특별한 계획이나 뭐 일정이 있나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는 저는 제가 마지막 앨범을 낸 게 너 하나뿐이다라는,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이다 라는 노래를 냈는데, 요게 모 드라마의 그 주제, 그러니까 OST로 들어갔었는데 그 드라마가 시청률이 될 때까지 하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될 때까지. 근데 이게 약간 뭐 이런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노래를 선택했을 때 약간 그 내년에 이제 그 선거가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사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국회의원 홍길동 너 하나뿐이다. 많은 생각을 그럼요. 어떻게든 생각을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노래가 좀 혹시 관계자 여러분, 선거의 관계자 여러분, 이거 좋은 노래입니다. 너 하나뿐이다. 정말 뭐 양평군수 너 하나뿐이다 부터 시작해서 뭐 시의원, 도의원 모든 것 세자의 이름을 가진 분들은 이것을 꼭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노래가 한번 떠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행사가 코로나 때 제일 힘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거는 노래를 못하고 뭐 어려웠고 못 두고 이런 것보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코로나 때 노래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없었다는 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고요. 그래서 한강을 몇 번 찾아갔는데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할 때 가야 되겠다 했는데, 따뜻할 때는 너무 더워서 못 내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월도 오고, 지금은 이제 하나 둘씩 행사를 넓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의 조그만한 소원이 있다면 행사의 제왕, 네, 뭐 좀 세속적으로 말하면 가성비 좋은 사람. 예. MC도 보실 수 있고 노래도 또 하실 수 있고. 예, MC도 보고 노래도 하고. 그렇지만 가성비 대비 엄청나게 쓸 수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셨으니까. 예, 꼭 저는 트로트만 부르질 않아요. 70, 80 시대의 노래. 왜냐하면 잘 모르시면 행사장 가면 여러 명의 가수가 오는데, 그 가수들이 유명한 분들은 자기 노래를 부르세요. 그래도 박수가 나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가서, 예를 들어 제가 굳세어라 내 청춘을 부르는 건가, 걱정도 팔차를 부르면은 그냥 다 가세요, 집으로. 그렇기 때문에 히트곡, 제일 잘 나가는 곡들을 불러야 돼요, 무명 가수들은. 네네. 근데 이게 겹쳐요. 네네. 한 세 분이 무명 가수가 오면 네. 그 시대에 제일 잘 나가는 노래들, 요즘 뭐 무슨 트로트를 통해서 나왔던 그런 가수들 노래 부르면은 겹쳐요. 겹치면 어떡해요? 겹치면 그래서 제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노래를 그 반주, 소위 말하는 MR이라 그러죠. MR을 한 40곡을 준비해 가요,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꿔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부르는 게 이제 그 레트로다 돼 보니까, 이게 이제 70년대 노래보다는 80년대, 90년대에 우리 세대를 그 울렸던, 우리 세대에 가장 깊었던 뭐
댄스 노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처지는 노래 부르면 안 돼요. 행사장에서. 예, 처지면 그냥 처져서 그냥 집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유명했던 노래 90년대의 댄스들을 많이 부르고 트로트는 만약에 이 사람도 안 부르고 이 사람도 안 불렀다 이러면은 그때 신나는 트로트를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꼭 한 장르만이 극한된 게 아니라 원래는 헤비메탈로 제가 음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헤비메탈로 시작을 해서 댄스도 하다가 세미 트로트 하다가 요즘도 뭐 정통 트로트는 사실 못 하고 있어요. 그 정통 트로트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나훈아 선생님이나 이런 그런 선생님들께서만 하시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세대는 정통 트로트가 뭔지를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세미 트롯이라는 그 어떤 장르가 생긴 이후로 글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될 때까지 이 목숨이 다 될 때까지 서서 노래 부를 때까지 그래서 안 된다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될 때까지 하는 가수로 남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씨 응원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하지만이 살아 있습니다. 팬 여러분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SNS를 통해서 많이 보실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 곁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저를 아직도 아껴주시는 팬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저를 검색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